큰아들 태수를 보고 싶어 병원 앞까지 찾아간 정화. 손에는 아들이 좋아하던 도시락을 들고 1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하얀 가운을 입고 나온 태수. 정화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었지만 태수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태수는 정화를 병원 뒤편 골목으로 급히 데리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환자들이 많이 보는 곳이에요. 이런 복장으로 오시면 좀 곤란해요. 저도 체면이 있잖아요. 정화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저 눌러주시는 작은 응원이지만 그 정성만큼 복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실 겁니다. 서울 외곽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작은 반찬 가게의 형광등이 새벽 4시 반에 켜졌습니다. 윤정아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부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무릎이 시큰거리는 것을 참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조림을 끓여야 했습니다. 손님들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이 집 반찬은 정말 엄마 손맛이에요. 그럴 때마다 정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엄마니까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긴 세월의 무게가 숨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정화는 38살이었습니다. 새 아이를 안고 장례식장에 섰던 그날, 정화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큰아들 태수는 초등학교 4학년, 둘째 딸 미경은 6살, 막내 아들 진우는 겨우 세 돌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사망보험금뿐이었습니다. 정화는 그 돈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서울 외곽의 허허벌판, 버스도 다니지 않는 구석진 땅 한 필지를 샀습니다. 당시 부동산 중개인은 말했습니다. 아줌마,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나아요. 하지만 정화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괜찮아요. 나중에 장사 자리라도 되겠죠. 그렇게 산 땅은 등기권리증과 함께 장롱 깊은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잊었습니다. 정화에게는 당장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이 더 급했습니다. 그녀는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사와 반찬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정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성을 다해 만든 반찬은 입소문을 탔고 조금씩 손님이 늘었습니다. 정화는 아이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너희는 공부 열심히 해. 엄마처럼 살지 마.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큰아들 태수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정화는 태수가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밤늦게까지 반찬을 배달했습니다. 태수는 결국 서울의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던 날, 정화는 가게 뒤편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되는구나. 둘째 미경은 영어를 좋아했습니다. 미경은 늘 말했습니다. 엄마, 나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어. 정화는 미경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미경이 유학을 떠날 때 정화는 적금을 모두 깼습니다. 미경은 비행기에 오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잘 다녀올게. 정화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막내 진우는 장사 수완이 좋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게를 도우며 손님을 응대하던 진우는 자라서 사업가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는 창업할 거야. 큰 회사 만들 거야. 정화는 진우의 꿈도 응원했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꾸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화는 행복했습니다. 정화는 가게 한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사진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다 컸어. 이제 엄마 고생도 끝났어. 조금만 더 기다려봐. 하지만 정화의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이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중에 꼭 갈게요.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요. 엄마, 미안해요. 정화는 그럴 때마다 이해한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바쁘지. 엄마는 괜찮아. 정화는 가게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올 것입니다. 오늘도 반찬을 팔고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혼자 밥을 먹을 것입니다. 텅 빈 식탁 앞에서 텔레비전을 켜고 드라마를 보다가 잠들 것입니다. 이것이 정화의 일상이었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화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오늘도 힘내자. 그녀는 앞치마 끈을 단단히 묶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정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엄마였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화는 평소처럼 가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정화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도 비 오는 날을 좋아했습니다. 여보, 비 오는 날은 뭔가 포근하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정화는 깜짝 놀라며 손을 씻었습니다. 어머, 태수야. 무슨 일이야? 병원은? 태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오프예요. 잠깐 들렀어요. 정화는 얼른 태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아들이 찾아온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많이 힘들지?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녀.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마셨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의사는 원래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태수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정화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 말해봐.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병원 하나 차리고 싶어요. 정화는 놀라며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내가?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레지던트만 계속 할 순 없잖아요. 제 병원을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대출만으로는 부족해서요. 정화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수의 다음 말이 무엇일지 알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집 담보로만 잠깐 맡겨주세요. 몇 달만요. 병원 자리 잡으면 바로 갚을게요. 정화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집은 정화가 30년간 반찬을 팔아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정화의 마지막 보금자리였습니다. 태수야, 그 집은 엄마 마지막 보금자리야. 만약에 잘못되면 엄마는 어디서 살아? 태수는 정화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엄마, 나 의사예요. 실패 안 해요. 1년만 담보로 잡혀 있으면 돼요. 대출금 갚으면 바로 풀어드릴게요. 정화는 태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정화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태수는 환하게 웃으며 정화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보답할게요. 태수는 서류를 꺼내 정화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태수는 서류를 챙겨 일어섰습니다. 엄마,
저 병원 가봐야 해요. 다음에 또 올게요. 태수가 떠난 후 정화는 빈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불안했지만 정화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괜찮아. 태수는 의사야. 잘할 거야. 며칠 후 미경에게서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정화는 반가운 목소리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잘 지내지. 미경아, 너는 잘 지내고 있어? 미경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근데 엄마, 이번 학기에 기숙사를 옮겨야 하는데 보증금이 좀 필요해요. 정화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미경은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500만 원이요. 엄마, 미안해요. 근데 여기 기숙사비가 진짜 비싸요. 환율도 올랐고요. 정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아둔 적금을 깨야 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보내줄게. 정화는 다음날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고객님, 이 적금은 만기가 아직 6개월 남았는데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를 못 받으세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해지해 주세요. 적금을 깨고 나오는 길, 정화는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간 조금씩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딸아이 공부하는 건데 뭐. 그리고 또 며칠 후 막내 진우가 가게를 찾았습니다. 진우는 정장을 차려입고 왔습니다. 엄마, 나 요즘 투자자 미팅 많이 다녀. 정화는 기특한 마음에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진우 열심히 하는구나. 진우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투자자들 만나려면 초반 자본이 필요해요. 사업 계획서도 만들어야 하고 샘플도 제작해야 하고요. 정화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진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800만 원만요. 엄마,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요. 큰 투자자가 관심 보이고 있어요. 정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은 예금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마련해 줄게. 정화는 며칠 뒤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진우에게 돈을 건네자 진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보답할게요. 진우도 서둘러 가게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집은 담보로 잡혀 있고 모아둔 돈은 모두 아이들에게 갔습니다. 정화는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 이래야지. 애들 잘 되는 게 내 복이지.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다 잘 될 거야. 우리 애들 다 훌륭하잖아. 정화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정화는 평소처럼 새벽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채소를 가득 담은 손수레를 끌며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지만 정화는 익숙한 듯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나온 오토바이가 정화를 들이받았습니다. 정화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수레가 넘어지며 채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정화는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특히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정신 드셨어요? 보호자분께 연락드려야 하는데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정화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 전화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정화는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리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골절이 심해서 최소 2달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있으시니 회복이 더딜 수 있어요. 정화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가게는 어떡하지? 병원비는 또 얼마나 나올까? 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정화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사고 났어. 병원에 있어. 얼마 후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많이 다치셨어요? 정화는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괜찮아. 다리만 좀 다쳤어. 태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오늘 큰 수술 들어가야 해요. 내일 아침에 갈게요. 정화는 이해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수술 잘하고. 엄마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태수는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경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요? 얼마나 다치셨어요? 정화는 다시 한번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미경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미국이잖아요. 시차도 다르고 학기 중이라 바로 못 가요. 방학 때 꼭 갈게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해. 엄마 걱정은 하지 마. 미경도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우는 문자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요. 투자자 미팅도 있고 사업 준비도 해야 하고요. 나중에 꼭 찾아뵐게요. 빨리 나으세요. 정화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옆 침대에는 할머니 한 분이 누워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자가 찾아와 과일을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맛있어요.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름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화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바쁘면 바쁜 거지. 엄마가 너무 오래 산 건가?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병원에 응급환자가 계속 들어와서 못 가겠어요. 죄송해요. 정화는 괜찮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경은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많이 나아지셨어요? 하지만 전화는 늘 짧았습니다. 엄마, 지금 수업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정화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우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화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엄마야. 진우는 바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금 미팅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전화는 곧바로 끊겼습니다. 정화는 병실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간호사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었지만 정화의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밤이 되면 병실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는 손자가 놓고 간 과일을 정화에게 건넸습니다. 드세요. 같이 먹어요. 정화는 고맙다며 사과를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자식분들은 언제 오시나요? 정화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들 바빠서요. 곧 올 거예요.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죠. 그래도 가족인데.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과를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이 씁쓸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퇴원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다리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도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원 당일 정화는 혼자 짐을 쌌습니다. 아이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지팡이의 의지에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월세는 밀렸고 병원비 고지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고지서를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금액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좁은 방에서 이불을 덮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한테 준 게 헛되지 않길 바란다.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정화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퇴원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다리가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가게는 월세를 내지 못해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정화는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하루는 정화가 용기를 내어 아이들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문자로만, 전화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정화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직접 만나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태수를 찾아갔습니다. 큰 병원 앞에 섰을 때 정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낡은 옷차림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용기를 내어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물었습니다. 저 태수 선생님 계신가요? 안내원이 확인 후 말했습니다. 지금 진료 중이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정화는 병원 로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드디어 태수가 나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태수는 의젓해 보였습니다. 정화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수야. 태수는 정화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정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여기는 왜 오셨어요? 태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화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보고 싶어서 왔지. 얼굴 좀 보자. 태수는 정화를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병원 뒤편 골목에서 태수는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환자들이 많이 보는 곳이에요. 이런 복장으로 오시면 좀 곤란해요. 저도 체면이 있잖아요. 정화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민폐라는 거야?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병원 분위기가 있잖아요.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보면 오해할 수도 있고요. 정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다음 환자 봐야 해요. 먼저 들어갈게요. 태수는 돌아서서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화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태수가 좋아하던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화는 도시락을 내려다보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창피하구나. 정화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음으로 미경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미경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강남에서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주소를 찾아 유치원 앞에 섰습니다. 유치원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아이들이 영어로 노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화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님, 상담 예약하셨나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원장님 어머니인데요. 직원은 잠시 당황하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미경이 나왔습니다. 미경은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엄마. 미경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화는 반갑게 웃었습니다. 미경아, 엄마야. 보고 싶었어? 미경은 주위를 살피며 정화를 유치원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밖에 나온 미경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학부모 미팅이 있어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정화는 가방에서 김밥을 꺼냈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김밥 싸왔어. 점심 먹었어? 미경은 김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리고 지금 정말 바빠요. 학부모님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정화는 김밥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미경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먼저 들어갈게요. 미경도 유치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화는 유리문 너머로 미경이 학부모들과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화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나만 빼고 다 바쁘구나. 마지막으로 진우를 찾아갔습니다. 진우는 작은 사무실에서 창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진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정화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너도 보고 싶고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왔지. 진우는 정화를 사무실 안으로 들였습니다. 사무실은 좁았지만 컴퓨터와 서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우는 커피를 한 잔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정말 바빠요. 투자자 미팅도 있고 사업 계획도 세워야 하고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래, 힘들지? 진우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저희 세대끼리 알아서 해야 해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하거든요. 정화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진우는 정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세대랑 저희 세대는 달라요. 엄마는 정으로 사셨지만 저희는 합리적으로 살아야 해요. 정화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찾아온 게 불편하다는 거야?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엄마도 이제 독립적으로 사셔야죠. 저희도 각자 인생이 있잖아요. 정화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전화벨이 울리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투자자님.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진우는 재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급한 미팅이 생겼어요. 먼저 나가볼게요. 문 잠그고 나가세요. 진우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정화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커피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 잘났구나. 근데 하나같이 마음이 병들었네. 정화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정화는 닦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많이 준 게 잘못이었나? 아이들을 만나고 돌아온 후 정화는 며칠 동안 말없이 지냈습니다.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정신이 멍했습니다. 손님들의 그릇을 닦으면서도 자꾸만 아이들의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정화는 문을 열고 집주인을 맞았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집주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윤 사장님,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정화는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집주인은 서류를 꺼내 정화에게 건넸습니다. 이 동네에 재개발이 들어갑니다. 다음 달까지 비워주셔야 해요. 정화는 서류를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재개발이요?
갑자기요? 집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어제 통보받았어요. 구청에서 공문이 왔더라고요. 이미 다 결정된 일이래요. 정화는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재개발 계획서였습니다. 정화는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시공사 명단 한 줄에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이원 개발 컨설팅. 정화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태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정화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야,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집주인은 정화의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까지 나갈게요. 집주인은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정화는 서류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가 병원을 차리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마저 재개발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재개발 사업에 태수가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화는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울렸지만 태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수야, 엄마야. 전화 좀 받아라. 한참 후에 태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지금 수술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정화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반찬을 만들고 배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다시 가게로 돌아오던 날들. 아이들이 학원비를 달라고 할 때마다 적금을 깨던 날들. 아이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기뻐하던 날들. 정화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다 준 게 죄였나 보구나. 내가 너무 많이 줘서 너희들이 당연하게 여긴 거구나.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습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도 공부 좀 해야겠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겠어. 정화는 오랜만에 장롱을 열었습니다. 장롱 깊은 곳에는 낡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정화는 금고를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통장, 보험증서,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 정화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등기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토지 등기권리증 소유자 윤정화. 정화는 등기권리증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샀던 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버스도 다니지 않았고 전봇대 하나 없던 곳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말렸지만 정화는 그 땅을 샀습니다. 정화는 등기권리증을 손에 쥐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정화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으로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정화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땅 주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병원과 상가가 들어서 있었고 지하철역도 생겼습니다. 재개발 중심지였습니다. 정화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화는 오랜 친구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정화와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법률 상담을 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박변, 나 정화야. 박 변호사는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 정화야.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정화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변, 나 물어볼 게 있어. 30년 전에 산 땅이 있는데 아직도 내 이름으로 돼 있을까? 박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주소 좀 알려줘. 확인해 볼게. 정화는 등기권리증에 적힌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컴퓨터로 검색했습니다. 잠시 후 박 변호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화야, 이거 아직도 너 명의로 돼 있어. 그런데 이 땅이 지금 어마어마한 곳에 있네. 병원 단지 한가운데잖아. 정화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럼 이 땅이 아직 내 거라는 거야? 박 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그럼 등기부등본 확인했어. 소유자 윤정화. 지금 시세로 보면 정화야, 이 땅 100억은 넘을 거야. 정화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100억? 박 변호사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화야, 이 땅 혹시 누가 사용하고 있어? 건물이라도 지어져 있어? 정화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정화는 전화를 끊고 등기권리증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세상이 조금 공평해지겠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등기권리증을 가방에 넣고 박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했습니다. 박 변호사 사무실은 시내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정화는 건물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에서 내려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윤정화 님이시죠?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박 변호사는 정화를 보자 반갑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화야, 오랜만이야. 앉아. 정화는 의자에 앉으며 가방에서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박변, 이거 좀 봐줘. 박 변호사는 등기권리증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띄워 해당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화야, 이 땅 정말 대박이야. 지금 이 위치에 큰 병원이 들어서 있어. 그리고 재개발 중심지야. 누군가 이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정화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박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현장 확인을 해야 해. 그리고 혹시 건물이 지어져 있다면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해야 할 거야.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정화야, 이건 내 땅이야. 법적으로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박변, 나 좀 도와줄래? 변호사 비용은 나중에라도 꼭 갚을게. 박 변호사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도와줄게. 일단 현장부터 가보자. 그날 오후 정화와 박 변호사는 함께 그 땅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에는 허허벌판이었던 곳이 이제는 빌딩과 상가로 가득했습니다. 차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정화는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커다란 병원 건물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태수의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화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의원? 박 변호사도 간판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화야, 혹시 이 병원이 내 아들 병원이야?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큰아들이 최근에 개원한 병원이야. 박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화야, 이거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어.
내 아들이 내 땅 위에 병원을 지은 거라면 이건 법적으로 큰 문제야. 정화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건물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정화에게 말했습니다. 정화야, 맞아. 이 병원이 내 땅 위에 지어진 거야. 내 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정화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가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었을까요? 정화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박 변호사는 정화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확인부터 하자. 감정은 나중 문제야. 그날부터 박 변호사는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토지 사용 승인서 등 모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태수 의원은 정화의 땅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정화에게 말했습니다. 정화야, 이건 명백한 불법이야.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건물을 지었어. 법적으로는 내가 완전히 유리해. 하지만 상대가 내 아들이잖아. 어떻게 할 거야? 정화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 손을 잡고 학교에 가던 모습, 의대 합격했을 때 환하게 웃던 모습, 그리고 병원 앞에서 엄마를 민폐라고 말하던 차가운 표정. 정화는 결심했습니다. 박변, 소송 진행해줘. 이건 내 권리야. 그리고 아이들이 배워야 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최선을 다할게.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정화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태수 의원 측에 통보가 갔습니다. 며칠 후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정화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짓이라니? 내 땅을 되찾는 거야. 태수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 땅이 엄마 거였어요? 그럼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정화는 웃었습니다. 너한테 말할 이유가 있었니? 너는 엄마가 민폐라고 했잖아. 병원 환자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했잖아.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계속 말했습니다. 태수야, 이 땅은 내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받은 보상금으로 산 거야. 너희 셋을 키우려고 아껴둔 땅이었어. 그런데 너는 그 땅 위에 엄마 허락도 없이 병원을 지었구나. 태수는 변명했습니다. 엄마,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니까요. 부동산에서 사라고 해서 샀어요. 정화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몰랐든 알았든 이제 알았으니 법대로 하자. 전화를 끊은 후 정화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정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당하고 살아야지. 내 인생도 소중하니까. 며칠 후 미경과 진우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둘 다 황급히 정화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형한테 들었어요. 정말 소송하시려고요? 정화는 차를 따라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 권리니까. 미경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정화는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 미경아, 엄마가 아플 때 너희는 어디 있었니? 엄마가 너희 찾아갔을 때 너희는 뭐라고 했어? 진우도 변명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바빴잖아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쁜 건 알아. 그런데 너희는 엄마를 사람으로 안 봤어. 그냥 돈 주는 기계로 봤지. 6개월의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태수 측 변호사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건물은 선의로 지어진 것이니 보상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지어진 건물은 불법입니다. 법정은 정화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문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는 윤정화이며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에 대한 권리는 토지 소유자에게 있다. 정화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변호사는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해, 정화야. 이제 내 권리를 찾았어.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박변. 내가 아니었으면 포기했을 거야. 박 변호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지. 판결 후 정화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수의원을 그대로 운영하게 하되 토지 소유권은 정화가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가치를 활용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화는 박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박변, 나 복지병원 하나 세우고 싶어. 박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지병원? 정화야,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화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도 하고 싶어. 나처럼 아프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들 많잖아. 박 변호사는 정화의 눈빛을 보고 진심을 느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재단 설립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정화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태수의원 개원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큰 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의료계 인사들, 투자자들, 그리고 언론 기자들까지. 태수는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태수가 마이크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홀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정화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한복을 입고 머리를 곱게 빗은 모습이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저 혹시 어떻게 오신 분이신지? 정화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건물이 서 있는 땅의 주인입니다. 홀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태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화는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윤정화입니다. 이 병원이 서 있는 토지의 법적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저기 계신 태수 원장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화에게 쏠렸습니다. 정화는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땅은 30년 전 제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받은 보상금으로 산 것입니다. 당시엔 허허벌판이었죠. 정화는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병원을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은 명확합니다. 이 땅은 제 것입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화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세 아이를 키웠습니다. 큰아들을 의대에 보냈고 둘째 딸은 미국 유학을 보냈고 막내 아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플 때,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아이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혼자 퇴원했고 아이들을 찾아갔을 때 민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홀 안의 사람들은 숨죽이며 정화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화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땅을 되찾기 위해 법정에 섰습니다. 제 권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권리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했습니다. 정화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이 땅의 가치를 활용해 복지병원을 세울 것입니다. 이름은 정화복지병원입니다. 돈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외로워서 아픈 사람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정화는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수야, 너도 의사잖아. 진짜 의사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야. 엄마가 보여줄게.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의사인지. 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화는 미경과 진우도 바라보았습니다. 둘은 홀 뒤편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진우야. 너희도 들어라. 성공이 뭔지, 진짜 부자가 뭔지 엄마가 보여줄게. 정화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홀 안의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엔 조용하던 박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화는 박수 소리를 들으며 홀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온 정화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당신이 남긴 땅으로 좋은 일 할 거야.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였습니다. 태수는 정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화는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어나라. 무릎 꿇는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야. 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를 사람으로 안 봤어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정화는 태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지. 미경과 진우도 달려왔습니다. 둘도 눈물을 흘리며 정화를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화는 아이들을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이제 제대로 살아라. 사람답게 살아라. 1년이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부는 어느 화창한 날 정화복지병원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큰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화복지병원 설립자 윤정화 정화는 현판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개원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역 주민들, 의료계 인사들, 그리고 언론 기자들까지. 박 변호사도 정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정화야,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축하해. 정화는 고맙다는 눈빛으로 박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개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정화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정화복지병원을 설립하신 윤정화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정화는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정화는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곧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화복지병원 설립자 윤정화입니다. 정화는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세 아이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 미경, 진우. 셋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정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밤늦게까지 배달을 다니며 세 아이를 키웠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는 게 제 꿈이었으니까요. 정화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너무 많이 줬구나. 아이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고, 저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아플 때도 힘들 때도 혼자였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화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이 헛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30년 전에 산 땅을 발견했고 그 땅으로 제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정화는 병원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병원은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저처럼 버려지고 외롭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함께 치유하는 곳입니다.
정화는 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이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이고 둘째 딸은 교육자이고 막내 아들은 사업가입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저를 도와 이 병원을 함께 운영할 것입니다. 태수가 일어나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정화 이사장님의 큰아들 태수입니다. 저는 의사가 되어 성공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앞으로 이 병원에서 매주 무료 진료를 하겠습니다. 엄마께 배운 것을 실천하겠습니다. 미경도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미경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잊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희생이요. 미경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병원에 아동 영어 교실을 열겠습니다. 무료로요. 가난해서 교육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요. 엄마처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미경은 정화를 안았습니다. 정화는 미경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진우도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진우입니다. 저는 사업으로 성공하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진우는 정화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 병원의 재단 총무로 일하겠습니다. 사업으로 번 돈을 이 병원에 기부하겠습니다. 엄마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정화는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개원식이 끝난 후 정화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정화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정화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아이들 이제 제대로 사람이 됐어. 당신이 남긴 땅으로 좋은 일 하고 있어. 고마워, 여보.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새 아이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점심 드시러 가요. 오늘은 저희가 준비했어요. 정화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네 식구는 함께 병원 구내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식탁에는 소박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정화가 평소 해주던 음식들이었습니다. 미경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정화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보았습니다. 맛있다. 너희들이 만든 거라 더 맛있어. 네 식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대화가 오가고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식사 후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마당에는 환자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됐다. 내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태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이 제일 행복해.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정화는 병원 입구에 서서 현판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정화복지병원. 정화는 현판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30년 고생한 보람이 있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 장면에는 정화가 새 아이와 함께 병원 마당을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네 사람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떴습니다. 진짜 부자는 잃은 존엄을 되찾은 사람이다.
만약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한 줄의 응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